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최근 한 지역 부동산 블로그에서 제기된 분석인데요. 바로 오리역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겁니다. 평소 부동산이나 도시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정 지역 개발이 이건 무조건 된다라고 장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블로그 원문에선 오리역 일대의 개발이 그냥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정사실이라고 딱 단언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까요? 오늘 이 배경에 깔린 정치적, 행정적 역학관계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블로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곳 중에 왜 하필 오리역의 성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을까? 단순히 입지가 좋아서 그럴까요? 에헤이, 그것보단 훨씬 더 구조적이고 재미있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현재 이 지역을 둘러싸고 돌아가는 거대한 도시계획의 큰 그림이 확 보이실 겁니다. 정답의 핵심은 바로 초당적 관심입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상관없이 양쪽 진영의 핵심 정치인들 모두가 이 오리역 개발을 자신들의 최우선 공약으로 강력하게 밀고 있다는 거예요. 블로거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두 후보가 완전히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러면 사업 추진력은 그야말로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블로거가 오리역 개발은 무조건 간다라고 확신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관료적 장벽, 바로 국토부의 비협조에 대해 알아보죠.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죠? 이렇게 양쪽에서 빵빵하게 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산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꽉 막힌 관료주의인데요. 블로그 원문에 따르면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재 오리역 일대 개발에 되게 소극적이고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큰 골칫거리이자 허들인 셈이죠. 중앙정부는 안 도와주고 상황은 꽉 막혀 있고, 그럼 지역 후보들은 이 거대한 관료주의의 벽을 도대체 어떻게 뚫고 나가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두 후보의 아이디어가 아주 재밌게 갈라집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김병우 후보의 도시혁신구역 비전입니다. 꽉 막힌 벽을 우회하기 위해 꺼내든 첫 번째 카드.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아주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선언을 합니다. 오리 역세권을 4개 핵심 구역으로 개발하겠다. 그냥 막연하게 좋게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예 공간을 4개로 딱 쪼개서 각각의 핵심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전략이죠. 근데 국토부가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이 4개 구역을 마음대로 개발하겠다는 걸까요? 그 돌파구가 바로 도시혁신구역입니다. 국토부가 자꾸 기존 규제나 절차 따지면서 미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지역 자체를 규제가 없는 프리존, 즉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버리자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낡은 규제들을 한 방에 걷어내고 도시개발의 판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죠. 김 후보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고 거길 규제 없는 도시혁신구역으로 묶은다. 중앙정부 결재만 기다리다 지치니까 아예 합법적인 우회로를 파서 시장의 힘으로 쫙 밀어붙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인 겁니다. 규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진짜 기발한 판바꾸기 전략이죠. 자,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반대편 신상진 후보의 테크노밸리 비전을 보시죠. 이번엔 다른 진영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원문에 인용된 발언을 보면 미래산업 마지막 핵심 퍼즐은 오리역 제4 테크노밸리다 라고 했거든요. 와, 마지막 핵심 퍼즐이라는 표현 정말 확 와닿지 않나요? 오리역을 보통 상업지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완성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로 아예 격상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이 제4 테크노밸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큰 그림에 들어가는 걸까요? 바로 성남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입니다.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판교, 오리, 성남 위례를 하나로 쭉 이어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려 500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시대를 이끌 전초기지로 말이죠. 오리역 하나만 달랑 개발하겠다고 하면 국토부가 꿈쩍도 안 할 테니까 아예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미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쾅 하고 세워버린 겁니다. 명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세웠고 그럼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현직 시장의 이점을 살린 직접 개발 방식입니다. 신 후보 본인이 현직이다 보니 국토부의 비협조적인 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 저 부처 결제 도장 받으러 다니며 시간 버리지 않고 지자체가 주도권을 꽉 쥐고 직접 밀어붙이는 돌직구 방식을 택한 겁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스피드 있는 전술이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두 가지 길, 하지만 목표는 하나. 필연적인 결과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지금까지 원문을 통해서 두 정치인의 전략을 쫙 비교해 봤는데요. 진짜 물과 기름처럼 뚜렷하게 다르죠. 한쪽은 4개 구역으로 쪼개서 규제를 싹 없애자 하고, 다른 한쪽은 테크노밸리로 스케일을 키워서 우리가 직접 개발하자고 합니다. 방법론은 완전히 다르지만요. 진짜 재미있는 건 그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땅은 오직 하나. 바로 오리역 일대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결국 이 두 가지 상반된 전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의미가 뭘까요? 양쪽 진영의 유력 정치인들이 각자 자기만의 기발한 우회로를 파서라도 이 꽉 막힌 관료주의를 뚫고 오력을 무조건 천지개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오력 개발이라는 거대한 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정치 얘기, 행정 얘기 쭉 해봤는데 사실 원문을 쓴 블로거가 남긴 이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 속을 제일 시원하게 대변해줍니다. 아무나 진짜 하실 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규제 철폐로 가냐, 직접 개발로 가냐, 사실 그건 두 번째 문제잖아요. 멋진 청사진이 그냥 종이 쪼가리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 진짜로 현장에 포크레인 가져와서 삽뜨고 건물 올리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방식이 어찌 됐든 오리역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거라는 큰 판은 여야 모두에 의해 아주 견고하게 깔렸습니다. 밑그림은 완벽하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청사진과 꽉 막힌 관료주의 사이에서 과연 누가 이 난관을 뚫어내고 오리역의 조감도를 현실 속의 콘크리트로 만들어낼까요? 이 치열한 아이디어와 추진력의 대결, 여러분은 어느 쪽 방식이 더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오리역 일대에서 벌어질 흥미진진한 변화들, 우리 다 같이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죠.